컵 3라운드, 그러니까 64강전에서 토트넘이 테머스에게 3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 연장전 혈투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두 팀 간의 차이가 좀 크다고 평가를 받았던 게 테머스가 5부 리그 팀이고요. 그리고 5부 리그에서도 현재 16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이 테머스가 5부 리그인데 5부 리그 팀하고 프리미어 리그나 챔피언십, 그러니까 이제 프로 팀들의 21세 이하 팀들 간에 경기를 하는 그 리그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21세 이하 선수들이 성인 선수들과 한번 싸워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컵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기서 테머스가 썬덜랜드 21세 이하 팀에게 5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경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유망주들을 좀 기용을 하지 않을까 였거든요. 근데 오늘 토트넘이 양민혁 선수의 출전도 예상됐지만 양민혁 선수가 아예 나오지도 못했죠. 명단에 제외가 됐고요. 심지어 주전급 선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발 명단을 보면 킨스키 골키퍼, 그리고 포로, 드라구신, 아치그레이, 메디슨, 비수마, 사르, 존슨, 이렇게 8명의 선수 정도는 다음 경기가 아스날전이잖아요. 3일 뒤에 아스날과의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 나올 만한 선수들이었어요. 지금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에서 1군으로 분류되는 주전급 자원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이죠. 8명의 선수가. 그래서 선발 라인업이 구성됐을 때 그래도 토트넘이 빨리 경기를 마무리하고 교체를 해주려고 하나보다, 근데 그걸 또 생각을 해도 벤치 명단에 유망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랭크셔, 올루세시, 도링턴, 요 3명의 선수 빼고는 유망주들이 아니었어요. 손흥민, 클루셉스키, 스펜스, 솔랑키, 베리발, 주전급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에서 유망주 자원은 랭크셔, 올루세시, 도링턴, 선발로 나온 무어 4명 정도만 오늘 명단에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자연스럽게 아직 경기에 적응할 만한 컨디션이 아닌 건지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영국 현지에서도 양민혁의 데뷔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그래도 꽤나 주전급 멤버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90분 풀타임 0대0, 심지어 마지막에는 테머스가 득점할 가능성도 꽤나 있었습니다. 90분 끝나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오늘 토트넘의 이 1.5군 정도 출전했던 선수들이 결국에는 연장전에 들어가서 1군 선수들이 거의 다 출전을 했어요. 손흥민, 클루세스키, 스펜스, 솔랑키, 베리발, 특히나 클루셉스키, 손흥민, 솔랑키, 요 이제 주전급 핵심 선수들, 이 핵심 선수들이 경기에 결국에는 뛰고 말았죠. 근데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경기를 했을 때 나왔던 문제점들이 놀랍게도 오브리그 팀과 경기를 할 때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거였냐면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머스가 오브리그 팀이고 오늘 당연히 수비를 해야 되는 경기잖아요.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근데 이런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토트넘이 비슷한 전술을 쓰죠. 어떤 거냐? 좌우 측면에 무어와 오늘 존슨 2명의 선수가 있고요. 레길론과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측면 수비수들을 존슨과 무어에게 끌려 나오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레길론과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가운데에 밀집을 시켜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 수비수와 풀백 사이의 요 사이 공간으로 포로, 레길론이 침투한다. 혹은 뭐 메디슨이 침투한다. 아니면 뒤에 있었던 사르 같은 선수가 침투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존슨이 볼을 가졌을 때 포로가 침투하고 존슨이 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여기서 볼을 잡은 포로가 안쪽으로 컷백을 보내준다. 요 동작이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팀들 간의 경기에서도 매우 잘 정해져 있는 토트넘의 명확한 패턴이에요. 근데 저것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머스가 이 공격 패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토트넘의 저 컷백 플레이를 너무나 편안하게 막아냈어요. 공격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측면에 존슨이 있고요.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요 공간으로 이제 포로가 뛰어가는 건데, 여기서 존슨이 볼을 잡았을 때 테머스의 선수들이 포로가 뛰어 들어가는 걸 읽었어요.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 있던 선수가 요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포로의 움직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존슨이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안쪽으로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데 포로가 이미 상대 선수에게 마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를 못 줍니다. 테머스한테 읽힌 거죠. 그래서 메디슨에게 다시 패스를 줘요. 그 다음에 메디슨이 볼을 잡을 때 이번에는 존슨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포로가 측면으로 나옵니다. 약간의 그래도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포로에게 패스를 줘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포로가 이번에는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이 공간으로 존슨이 침투한다. 이건데 이것도 상대 수비가
존슨이 뛰어들어가는 걸 읽어서 요 앞 공간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포로가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주지 못하고 결국엔 여기서 패스가 안 되니까 백패스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장면에서 보면 존슨이 포로에게 주려고 했는데 막혀있고, 그래서 다시금 뒤로 뺐다가 패스를 했는데 또 막혀있고, 그래서 공격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볼을 돌리는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베리발, 존슨, 포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리발이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요 가운데로 뜁니다. 그러면 측면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올 때 요 공간으로 또 베리발이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올 때 베리발이 침투를 하는데 이때 이미 테머스의 선수가 베리발이 뛰어 들어가는 걸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베리발이 뛰어 들어갈 때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베리발을 압박해서 여기서 베리발의 플레이를 막아냅니다. 컷백이 너무나 예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여기서 존슨이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온다. 그 순간 안쪽으로 누군가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이 공간을 테머스도 이제 아니까 이 공간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수비가 또 한 명 끌려 나오니까 볼을 받아서 컷백을 주거든요. 근데 이 컷백도 계속 똑같으니까 이미 읽었어요. 그래서 테머스의 수비가 여기서 요 컷백을 끊어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토트넘을 상대할 때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런 공격 장면들을 토트넘이 상대팀이 완전히 틀어막으니까 좀 어려워하는 경기들이 있는데 오늘 경기가 오브리그랑 하는데도 똑같더라. 이 장면도 존슨이 볼을 잡습니다. 수비가 끌려 나와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죠. 포로가.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포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비가 한 명 포로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포로가 볼을 잡았을 때 컷백을 가져가는데 일단 수비가 붙고 있는 장면이고 컷백을 할 때 이미 수비수들이 컷백을 할 것을 예측을 해요. 그래서 요 앞 공간에 일단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컷백이 나오는데 앞쪽에서 수비가 끊어내는 거죠. 이게 컷백을 할 것이라는 저런 의도를 너무 계속 노골적으로 보여주니까 아무리 테머스 선수들이라도 저것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다 적응을 해서 토트넘이 사실상 경기를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선수 한 명 한 명의 그 차이를 보면 테머스의 선수들은 전문 프로 선수가 아니에요. 오브리그는 세미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측량사, 건물 측량사, 그리고 이 크롬튼, 이 선수는 그래도 프로 선수예요. 썬덜랜드에서 임대 온 선수. 이 크롬튼이 오늘 무어 그리고 베르너를 막았던 선수죠. 오른쪽 풀백. 그리고 꽤나 잘했던 선수. 다른 이제 또 직업을 보면 체스터필드의 18세 이하 코치, 라벨 인쇄를 하는 제작회사 대표, IT 소프트웨어 관리자, 개인 트레이너, 우편 판매원, 택시 운전사, 자산관리사, 그리고 오늘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통스, 샌드위치 가게 주인, 뭐 이렇게 사실은 벽돌공, 엔지니어, 그리고 뭐 정원사도 있어요. 마케팅 임원, 그리고 오늘 가장 또 눈에 띄었던 선수가 에노루라는 선수죠. 이 선수가 자라 매장 직원. 사실 이 오브리그 팀의 이 선수들이 사실은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돈을 많이 받는, 토트넘이 어쨌든 이 프리미어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어쨌든 좋은 팀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이 팀에 있는 선수들과 개인적인 당연히 실력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술적인 측면이 오늘은 더 문제가 아니었나. 어쨌든 이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차이가 났을 때는 이 역량의 차이를 뒤집을 수 있는 건 결국에 전술적인 측면, 그런 전술적인 측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좀 차이도 어느 정도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결국에 축구는 팀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모습들이 토트넘에 좀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고, 또 다른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장면 보면 포로가 가운데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에로누, 그러니까 자라 매장 직원, 이 왼쪽 측면 공격수가 측면 공간으로 뜁니다. 포로가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 있을 때 포로가 이 에노루의 스피드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측면 공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요. 이 공간이 무너지면서 에노루가 측면 공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크로스, 또 굴절이 되면서 심지어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킨스키 골키퍼가 이거를 쳐내는 장면인데, 위험한 장면이 되는 모습을 보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너무 풀백들이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간이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빠른 상대팀의 공격수의 측면 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장면 보면 이 장면도 토트넘에서 많이 나오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압박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는 수비 선수들이 같이 못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들과 뒤쪽에 있는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 앞쪽에서 압박을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테머스가 여기서 한번 요 사이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한 번 볼이 뒤로 넘어가니까 토트넘의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요 가운데 공간이 크게 열리면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여기서도 이제 토트넘이 위협적인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아무리 뭐 인조잔디에서 하고 아무래도 경기장도 좀 분위기도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경기장에서 했지만 토트넘과 이 테머스 선수들의 선수로서의 역량 이런 차이가 어마무시한데 그런데도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했던 경기들에서 보였던 토트넘의 문제점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건 이제 오늘 분명히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제 현지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어요.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심판이 골대 그물을 체크를 해요. 그런데 테머스의 이 골대가 여기가 이제 올이 나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이 나가서 골대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약간 지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가 지체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테머스 서포터즈들이 약간은 조롱 섞인 챈트를 불렀습니다. 어떤 챈트였냐? 당신은 아침에 해고당할 것이다. 오늘 경기가 끝나고 해고당할 것이다. 이런 이제 약간 조롱 섞인 챈트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연하게 대처한다고 이렇게 손도 좀 흔들어주고 약간은 어이없다는 듯이 약간 이제 헛웃음을 짓는 이런 이제 모습이 찍혔는데 이게 경기 중간에 이 레비의 표정을 보면 좀 의미심장하다. 오늘 경기 심지어 연장전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이 테머스 서포터즈들이 괜히 저런 챈트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테머스가 요 이제 골대 요 구멍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골키퍼가 직접 이걸 수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아무래도 테머스가 오브리그 팀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정비하는 인력이 부족한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직접 이걸 수리하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선수가 목마를 태워서 한 선수가 올라가서 이 구멍을 메우는 이런 장면도 좀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워낙에 이제 이런 이제 그 동네 팀들은 담장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밖에서 이렇게 관람이 가능한 이런 이제 재밌는 경기긴 했는데 이 토트넘이 이렇게 작은 구단을 상대로 너무 주전급의 선수도 많이 썼고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는 연장전 시작하면서 나왔으니까 한 30분 정도 뛴 건데 손흥민 선수 빼고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들어왔던 베리발이나 솔랑키 이 두 선수는 거진 60분 정도를 소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120분 경기를 했으니까 60분 정도의 경기를 소화를 하게 됐고요.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 쿨루세프스키, 스펜스 이 선수들도 30분은 소화를 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아스날전에 나와야 되는 포로, 비수마, 존슨 이런 선수들은 120분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아치그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테머스 오브리그 팀을 상대를 하니까 그리고 64강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오브리그예요. 64강전에 다른 팀들은 다 오브리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약간 이 그 64강전에서 행운의 대진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경기 체력적인 세이브를 못하면서 3일 뒤에 북런던 더비를 해야 된다. 120분 경기를 하고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아스날 같은 경우는 주말에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맨유와의 FA컵 경기이기 때문에 아스날은 운이 안 좋아요. 64강전에서 토트넘은 오브리그 팀을 만나고 아스날은 맨유를 만나니까 아스날은 주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체력적으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토트넘이 오늘 이 FA컵에서 활용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걸 생각하면 토트넘에게 오늘 경기는 약간 조금은 굴욕적이고 그리고 이 다음 북런던 더비를 준비할 때도 좋지 않은 그런 경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민혁 선수의 데뷔전도 무산이 됐지만 일단은 토트넘에 전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또다시 한번 확인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